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4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오년 임진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 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모기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 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 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 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의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화는 등촉지화와 같다, 즉 모닥불, 촛불 또는 전기불과 같다라고 보는데,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임에 반해서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생조해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시사철 감목을 얻어서 정화를 좀 보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돼서 정화의 빛을 꺼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해지면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병화도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걱정스럽다? 회강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토에 의해서 설기되게 되면 힘 약해지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의 빛을 가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게 되면 정화의 기운을 뺏기기 때문에 역시나 정화일간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역시나 사시사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진월에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뿐만 아니라 상관인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는 간목을 필요로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인묘진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동방에 목이 왕한 계절이고 진중 을목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간목도 약한 목이 아닌데다가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월에 간목을 쓰되 경금을 아울러서 이렇게 치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월의 정화가 간목 경금을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칙론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국을 형성하는지 또는 목국을 형성하는지 금국을 형성하는지 토국을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사주에 맞게 용신을 치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 정리하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하고 진토, 왕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되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진월의 정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시고, 세 번째로는 격국과 용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와 같은 것으로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격국이다 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했을 때,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나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중화시킬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킴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의 왕상휴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 스스로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또는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를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왕세를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일간이 왕하면 관성, 재성,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봄, 여름은 따뜻할 것이고 가을, 겨울은 추울 겁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것이고, 해자 주간은 동절이기 때문에 매우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난조섭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난조섭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잘 되어야지만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후용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음화가 될 것이고요. 정화는, 그다음에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화가 양토를 받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와 토의 관계는 화생, 토,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는데, 일간 정화인 내가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육신으로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 내가 생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내가 생하는 자식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는 참고로 자식을 관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자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의 아랫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언행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바깥으로 표출을 해내는 창작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출 수도 있겠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서 일간도 왕하고 식상의 세력이 있는 사람,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도 좋고 머리도 좋고 세상을 보는 인목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식상만 왕하다, 이거를 설기태과한 사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총명달사라기보다 겉으로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언행 일치가 잘 되는 사람임에 반해서, 식상 만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은 언행 일치가 잘 되지 않는 겉은 화려하고 겉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내실은 허당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야지만 저 왕한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런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요거는 상관 격이 되겠죠. 근데 진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진월이 되면 물론 오양이 진기되어 있긴 하지만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설기가 과다해진다라고 해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한 구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근데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니까 이거를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달리 말하면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토, 원령인 진토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로 을목이 있고요. 중기로는 개수가 있고요. 본기는 당연히 무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음화가 음목을 받는데 목은 화를 생한다. 그럼 뭐가 되죠? 저거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편인,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음화가 음수를 받는데 수국화의 관계죠. 이거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 그 다음에 편인격 또는 칠살격 이렇게 격을 잡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월에 토가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화토 진상관격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성이 좋을까요? 또는 비견겁제가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만약에 비견겁제인 예를 들면 화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화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얻는 것만큼 또 잃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길반용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간목을 얻는다, 인성을 얻는다라고 봤을 때는 목은 화를 생해줘. 목생화 하면서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도 하지만 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성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나를 생해주고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상관을 통제, 억제할 수도 있다. 일신이익,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왕한 상관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진월은 토왕절이면서도 임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화식이 될 수 있으니 진월에 간목이 있는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경금을 대동해서 목다화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월에 정화는 간목 경금을 쓰고 지지로 인사오등이 있어서 정화가 생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정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하죠. 쉽게 말하면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촛불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도 해당이 됩니다. 바다에 떠있는 등대 같은 개념도 정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화가 있습니다. 양화는 병화가 될 것이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상에 비유할 때는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다. 그러면은 하늘에 떠있는 달이나 별은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고 진취적이고 맹렬한 그런 성질을 가진 반면에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좀 음유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뜨거운 열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든 오늘 공부하는 정화든 이것이 일간일 때는 일간 또는 일주일 때는 열기를 보기보다는 빛으로서 이해해야지 병화와 정화 일간이 사주에서 주의 일주가 됐을 때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간 정화가 사주가 일주가 됐을 때 신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기와 빛이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조후하는 개념으로 쓰겠고요. 일간 정화가 신약한 경우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신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때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토다해지게 되면은 뭐가 된다? 회기무광이 돼서 좋지 못하다. 그리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설기퇴가가 되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약해진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 일단 일간이 주어졌고 월령을 알았으니 격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음화인 정화가 월지에서 양토인 진토를 봤습니다. 상관격이 될 것이고요. 진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하고 상대적으로 화는 약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상관격이면서 설기과다 또는 설기태가에서 일간이 약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은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진자를 붙여서 진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이기 때문에 화토 진상관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상관격은 5가지가 있겠죠. 화토 진상관격, 토금 진상관격, 금수 진상관격, 수목 진상관격, 목화 진상관격, 이렇게 화토 진상관격까지 해서 이렇게 진상관격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상관격이 인성을 얻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상관 폐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관격이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도와준다. 쉽게 말하면 인성을 하나 얻게 되면은 2가지 이로움이 있는데, 인성은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목생화. 그 다음에 인성은 상관을 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목극토의 역할도 하게 되죠. 단 같은 화라고 하면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견겁지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이 왜 인성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상관폐인함을 왜 좋아하느냐, 2가지의 일거양득하는 이로움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격은 상관격이라고 했지만 진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인격이 될 수도 있고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칠살 편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정묘, 일주. 단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에는 습목입니다. 그래서 습목인 을목 또는 묘목은 화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지로는 인목 또는 천간으로는 간목 정도 돼야지 정화를 능히 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묘목을 얻었다라고 해서 정화를 그렇게 생겨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정묘일주는 뭐로 본다? 나치의 도화로 봐서 음흉하고 음탕하고 바람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많이 통변을 하는데, 반드시 도화가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 잘못 안 이론을 가지고 내 와이프로 의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연지에서 오화를 얻어서 정화가 약한데 오의 뿌리를 뒀죠. 그다음에 병화 겁재가 투출돼서 약한 정화를 돕는다. 단 이제 어느 정도 병화가 이제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돼서 어느 정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건조해질 수 있는 국세를 어느 정도는 뭘 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임수가 정화 일간하고 첩신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임합목이 아니라 이거는 탐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탁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진월생, 화토 진상관격의 설기태가 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묘목은 인성이긴 하지만 습목이라 정화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약한 정화를 갖다가 임수하고 이렇게 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임이 합을 하고 있다. 정임합, 이건 탐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합해서 목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다행스럽게 오화가 있어서 일간 정화가 뿌리는 둘 수 있고 병으로서 조우하는 역할을 하지만, 역시나 임수하고 정화가 약간 서로 탐합해서 약간의 탁기가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의 뿌리를 둔 임수이기 때문에 수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정도 되게 되면 수의 기운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월도 수의 고지이고요. 자수의 경금이 임수를 생하고 있는 구조. 물론 이제 정임이 합하고 있어서 좀 탁하긴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수운 때는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자되는데 이 오화를 충하는 것은 좋게 볼 수는 없겠고, 남명의 경우에는 이제 대운상으로서 자수가 뭐 74세 오니까 막 좌우충 하더라도 큰 뭐 어려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좌우충이 너무 일찍 젊었을 때 오게 되면, 젊었을 때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년 때, 노년 때 충은 그냥 건강 관리 좀 잘하고 아프지 않게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 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수도 있죠. 이거 해수로, 물론 해묘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가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신금이 이렇게 임수를 생한 이것도 수기가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습토인 축토를 얻었습니다. 둘 다 토지만은 진토도 습토, 축토도 습토, 축에 뿌리를 든 신금이 임수 생하죠. 요것 은 뭐 경자 신의 시에 비하면 수기가 이렇게 넉넉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임수가 두 개죠. 이거를 쟁합이라고 합니다. 쟁합. 인묘진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인성이 목도 굉장히 세력을 얻었고요. 당연히 인의 병화가 인오에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병화도 세력을 얻는데, 수기가 좀 부족하고 더해서 쟁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탁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관사론잡이 될 것 물론 관사론적으로 이거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임합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관사론잡이 되는 것이 좀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갑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보지만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도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가 좀 왕할 것 같지만 단지 진토 두 개에 임수는 정하고 합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것,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충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묘유충도 좀 조심해야 될. 근데 유 같은 경우는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같은 자진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세운에 따라서 묘유충이 될 수 있고 세운에 따라서 좌우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충이 전혀 없는 사주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사병 정미시, 이거는 수기가 좀 부족한 겁니다. 반드시 금수운 쪽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지만 무토가 임수를 극하죠. 정화 입장에서 무토는 뭐가 됩니까? 상관이고, 그다음에 임수는 정관이죠. 상관, 경관이 되었다. 아까는 개수는 관사론잡이고 무토는 상관, 경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술시 같은 경우, 자, 경금이 이렇게 생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술토, 진토, 묘목, 오화면 임수가 뿌리는 여기밖에 둘 수 없죠. 그러니까 또 수기가 부족한 사주, 물이 부족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화운 같은 걸 만나거나 모금 같은 걸 만났을 때 사주가 건조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운은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원국에서 수를 좀 하나 좀 보충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